메시와 호날두, 손오공과 베지터, T1과 젠지, 우린 이 관계를 라이벌이라고 부르죠. 공룡 고생물도 큰 덩치나 전투력으로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생물끼리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생물 라이벌리, 실제로 같이 공존한 고생물끼리의 매치업뿐만이 아닌 주로 영화, 다큐 등 매체에서 다뤄지거나 팬덤에서 논쟁거리로 자주 다뤄지는 유명한 라이벌리 위주로 모아보았습니다. 우선 번외, 메갈로돈과 모사사우루스 라이벌. 가장 유명한 어류와 가장 유명한 바다파 충류 타이틀이라 그런지 바다 고생물 라이벌리 하면 가장 자주 거론되는 라이벌리죠. 하지만 영화나 다큐 매체에선 단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고증을 거의 안 따지기 때문에 시대가 다른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긴 한데, 이 둘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모사를 특별하게 뻥튀기 하지 않으면 사실상 게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6톤 정도 되는 모사에 비해서 메갈로돈의 평균적인 체급은 60톤, 최대치까지 간다 해도 10톤의 모사가 자신의 10배나 큰 100톤짜리 메갈로돈을 능가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인기 부문으로만 라이벌 구도가 형성 가능한 메갈로돈과 모사사우루스의 라이벌리는 번외로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10위, 메갈로돈과 리비아탄의 라이벌. 가장 큰 어류와 가장 큰 이빨골의 매치업. 몸 길이는 서로 비슷한 13에서 18m에 무게는 리비아탄이 57톤 정도로 메갈로돈이 최대치만 아니라면 서로 비슷한 체급이죠. 심지어 살던 시기도 겹쳤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아마 바다 최강 포식자 타이틀하면 이 둘을 능가할 라이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 다큐에선 다뤄지지 못해서 10위에 랭크하겠습니다. 대신에 주라식 파이트 클럽 다큐에서 리비아탄보다 작긴 하지만 같은 고대 이빨고래인 브리그모 피세테르가 메갈로돈과 전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메갈로돈이 다구리를 맞고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9위, 티라노사우루스와 안킬로사우루스 라이벌. 드디어 첫 번째 공룡끼리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라이벌인과 동시에 천적이기도 한데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주요 먹이 대상 중 하나가 안킬로이기도 했지만 가장 까다로운 사냥감이기도 한 공룡이 안킬로사우루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등장 매체로 공룡 대탐험이 있는데, 티라노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안킬로를 위협해서 쫓아내려 하자 지가 영역을 침범할 줄도 모르는 멍청한 안킬로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어 결국엔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곤봉을 맞고 영역의 주인인 티라노가 오히려 물러나게 되었고, 결국 이 티라노는 내장파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위, 알로사우루스와 토르보사우루스의 라이벌. 최근에 사우로파가낙스의 모식 표본이 디플로토쿠스과 용광류의 것임이 밝혀졌고, 기존의 사우로파가낙스의 일부는 알로사우루스 아낙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라기 육식의 최강자는 사우로파가낙스와 토르보사우루스가 아닌 알로사우루스 아낙스와 토르보사우루스가 되었습니다. 토르보의 모식종은 2톤 정도로 알로사우루스 모식종과 비슷했고, 토르보 고르네이종의 경우 4에서 5톤으로 알로사우루스 아낙스의 3에서 4.6톤 체급과 비슷합니다. 다큐 다이노소어 레볼루션에선 알로사우루스 에우로파이우스 종인 브로큰조가 등장하는데, 토르보가 좋지 않은 곳을 물어 브로큰조를 고자로 만들면서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나중에 사냥을 하던 토르보를 기습해서 딘 헤이로와 함께 물리쳐 복수를 해냅니다. 7위, 타르보사우루스와 테리지노사우루스의 라이벌. 다큐 한반도의 공룡으로 인해 한국에서 티라노를 제외한 공룡하면 가장 핫한 반응을 얻어낸 공룡이죠. 바로 다큐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타르보사우루스 전박입니다. 자신의 새끼를 죽인 테리지노를 복수하기 위해 부상을 입혀가면서 무리하게 혈전을 벌여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주인공 전박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테리지노가 육식을 하기도 하며 타르보가 거의 티라노 크기로 나온다는 점 등등 어린아이들의 입맛대로 고증을 1도 신경 안 쓰고 만든 다큐라 고생물 다큐 흑역사로도 불리지만 타르보와 테리지노라는 공룡을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해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치업이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이후 전박이 영화 시리즈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타르보 대신 티렉스의 애꾸눈이 테리지노와 대결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위, 카르카라돈토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의 라이벌. 토르보와 알로가 쥐라기의 북미 유럽의 최강 포식자 라이벌이라면 칼카리와 스피노는 백악기 아프리카의 최강 라이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육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카르카로돈토와 다르게 스피노는 물가에서 주로 서식했기에 환경과 먹이가 거의 달라서 직접적인 충돌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플래닛 다이노소어 다큐에선 스피노의 체형이 육상 포식자스러운 예전 고증 시절로 등장하는데, 이둘이 먹이를 두고 치고받다가 강펀치를 맞은 칼카리가 물러나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전투 도중에 신경배돌기를 물린 스피노가 죽음을 맞이하죠. 몬스터 레저렉티드에서는 아예 괴물급 스피노가 한방에 카르카로돈토를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큐 매체에선 카르카로돈토와 스피노를 자주 라이벌로 다뤘기 때문에 6위로 랭크하겠습니다.
5위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 육식공룡 중 최강이자 가장 큰 녀석은 모두가 알다시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점은 변함없지만 12m에 7에서 9톤인 티렉스를 크기로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육식공룡이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하죠. 몸길이는 티렉스보다 긴 12에서 13m에 6.5에서 8.8톤 정도로 추가적인 표본이 발견된다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치고 가장 큰 육식공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티라노사우루스와 라이벌리가 이루어지고 결국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프롤로그 편에선 아예 시대를 뛰어넘어 둘이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는 렉시의 전생체를 가볍게 제압했으며 영화 본편에서도 렉시를 여러 번 이기는 등 육식공룡 한정으론 최강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둘은 북미의 왕, 남미의 왕인데다가 살던 시기조차 달라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Y책 등에서 매치업으로 다뤄지거나 팬층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떡밥이기에 5위에 랭크합니다. 4위 벨로키라토르와 프로토케라톱스의 라이벌. 크고 강력한 공룡이나 바다포시다들만 보다가 갑자기 조그만한 족밥 매치로 보이는 애들이 공룡 라이벌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근본 라이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왼수 관계이기도 하며 벨로키라토르 자체도 쥬라기 공원에서 스타 공룡이 되기 이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프로토케라톱스와 싸우다 죽은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얘네 둘은 메갈로돈 모사마냥 억지 매치업도 아니고 화석 자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화석 하나로 밝혀진 사실로 인해 여러 다큐에서 프로토케라톱스가 나오는 장면은 항상 벨로키랍토르가 나오고 벨로키랍토르들이 나오면 사냥감 대상은 항상 프로토케라톱스인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근본 중에서도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벨로키랍토르와 프로토케라톱스 라이벌리를 4위에 랭크합니다. 3위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 자, vs 놀이, 공룡 싸움 논쟁,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원조격 라이벌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결 매치업이 아니었다면 여러 매치에서 공룡끼리 툭하면 1대1로 전투를 하면 누가 이기냐라는 갈드폰 문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쥬라기 공원 3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불과 만나게 되는데 티라노에게 선빵을 맞고 헤매다가 목을 물어 꺾어서 역전승하게 되죠.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함께 티렉스파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으며 영화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었습니다. 살던 시기와 지역도 달라서 만날 수가 없었던 데다가 스피노는 2001년 당시 티라노만큼 메이저한 유명세를 떨치던 공룡이 아니었는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라 티라노의 라이벌 공룡 티라노를 능가하는 공룡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떠오르나 했으나 이 논쟁은 스피노의 반수생설과 크기 추정, 너프로 인해 종결이 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피노를 티라노보다 더 좋아했던 입장에선 씁쓸하네요. 이제 육식공룡 한정으론 티렉스의 라이벌은 기가노토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2위 알로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 쥬라기의 육식공룡 대표와 쥬라기의 검룡 대표를 넘어 아예 쥬라기를 대표하는 라이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매체에서 자주 싸우는 모습으로 등장해 왔는데요. 사실 알로는 스테고의 진정한 라이벌이기 이전에 천적이기도 했습니다. 벨로키와 프로토의 사례처럼 이 둘의 전투는 화석으로도 여러 증거들이 남아있는데 알로에게 골판을 뜯긴 흔적의 화석이라든지 스테고의 꼬리 가시가 알로의 고관을 때린 흔적의 화석도 있었다고 하죠. 공룡 대탐험과 플래닛 다이노소어에서 스테고를 사냥하는 알로사우루스를 볼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사냥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화석 자료나 역사적으로는 근본 라이벌이지만 대체로 매체에선 스테고가 승리한 장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테고 자체가 알로보단 체급에서 두세 배 앞서는 점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대망의 1위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토스입니다. 알로와 스테고가 쥬라기를 대표했다면 티라노와 트리케토스는 백악기의 대표, 아니 공룡 전체를 통틀어서 각각 육식 대표와 초식 대표라 할 수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인기와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고 둘 간의 관계 또한 유구한 전통이 있는 라이벌리인데요. 가장 큰 육식공룡과 가장 큰 뿔공룡 타이틀의 메리트도 있어서 팬덤이던 매체에서던 둘의 전투는 여러 번 다뤄져 왔습니다. 각각 무기는 강력한 이빨과 치악력, 크고 날카로운 뿔로 서로 반대되는 구도로 흥미를 자아내기까지 합니다. 티라노와 스피노가 고증을 떠나 영화에서 만든 인위적인 매치업 느낌이라면 티라노와 트리케토스야말로 진정한 라이벌이며 공룡계의 매호대전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네요. 이 둘의 매치업을 볼 수 있는 다큐만 해도 다이노소어 레볼루션, 트루스 어바웃 킬러 다이노소어, 프리히스토리 파크와 프리히스토리 플래닛, 와 다큐만 해도 벌써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해온 데다가 알로와 스테고는 스테고 승리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반해 얘네는 티렉스가 이기는 장면, 트리케라톱스가 이기는 장면이 골고루 있을 정도로 박빙이기도 해서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룡과 고생물의 라이벌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티라노와 스피노의 라이벌이 파급력 면에서는 엄청났었다 보니까 1위로 할까 했지만 매체가 직접적으로 다뤄서 확산된 경우보단 화석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인 라이벌 관계로서 전통이 있었느냐, 근본이 더 있느냐를 따져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고의 라이벌로 티라노와 트리케라톱스가 1위를 했는데, 티라노는 매체별 최강 티렉스는 누구인지 영상으로 이미 한번 다뤘죠. 다음 영상에선 티라노의 라이벌 트리케라톱스의 최강은 누구인지 탑순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인트였습니다. 호박!